삼성, LG, 그거 다 일본 회사 아니야? 내가 장담하는데 절대 한국 거 아닐 거야. 일본만큼 전자제품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딨다고. 여기는 프랑스 파리의 한 대학교, 한 프랑스 여성이 깜짝 놀라며 자신의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함께 알아보실까요? 잠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13대학교 심리학과에 재학 중인 알리스예요. 저는 이번 파리올림픽이 개최된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 거대한 이벤트에 제가 사는 도시가 중심이 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올림픽이 시작되기 몇 달 전 학교 게시판에 봉사활동을 모집한다는 공지를 보았는데요. 폐회식 행사에 참여할 자원봉사자를 찾는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이런 기회는 다시는 없을 거라 생각하며 바로 지원서를 작성했어요. 파리올림픽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에, 그것도 폐회식이라는 중요한 행사에 내가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다니 정말이지 공고를 보자마자 온몸이 흥분되는 일이었어요. 며칠 뒤 저는 봉사자로 선발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았어요. 심장이 몹시 두근거리더라고요. 폐회식이라는 대단한 무대 뒤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상상만으로도 정말 기대가 되었어요. 제가 맡은 역할은 손님 안내와 좌석 배정이었는데요. 비록 눈에 띄지 않는 역할일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제가 파리올림픽의 일부가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어요. 마침내 올림픽이 시작되었고 제 일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생동감이 넘치는 날로 가득했어요. 2주간 누구보다도 파리올림픽을 마음껏 즐겼고 전 세계에서 모인 선수들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관중들의 뜨거운 응원은 제게 잊지 못할 평생의 추억이 되었어요. 제가 올림픽에 점점 더 깊이 빠져갈 때쯤 폐회식 날이 되었어요. 폐회식은 긴장과 설렘 그리고 아쉬움의 감정이 뒤섞인 채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맡게 된 구역에서 열심히 관람객들을 안내하며 그들이 불편함 없이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폐회식장에는 각국에서 온 사람들 사이에서 다양한 언어가 들려왔고 그 순간만큼은 파리가 세계의 중심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쪽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대는 소리가 나고 있어서 저는 그쪽으로 바로 달려갔어요. 한 한국인 관람객이 조금 당황한 표정으로 이리저리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는 분명히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는데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봉착한 듯 보였어요. 저는 그를 지켜보면서 고민에 빠졌어요. 제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보아하니 그는 영어나 프랑스에 능숙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어눌한 영어로 설명을 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대학교에서 한국어 강의를 들으면서 한국어를 조금 공부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에게 다가가 보기로 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 한국인 관람객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리스예요. 무슨 문제가 있으세요? 제 한국어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게끔 주의를 끌기에는 충분했어요. 한국인 관람객은 다행히 제 말을 이해했고 곧바로 자기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그는 폐회식 티켓을 구매했지만 경기장에 도착하기 직전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티켓을 분실해서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던 것이었어요.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티켓을 분실해서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던 것이었어요. 티켓이 없으니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게다가 행사장 입구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었던 거였어요. 파리의 복잡한 길과 표지판이 익숙하지 않은 탓에 제대로 된 정보를 찾는 것도 어려웠던 것이었죠. 저는 그의 상황을 듣고는 곧바로 이해했어요. 이럴 때는 운영사무국으로 가면 본인 인증과 구매 이력을 인증하고 티켓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지도 앱을 열어서 운영사무국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그를 그곳으로 안내하기로 했어요. 운영사무국은 여기서 멀지 않아요.
제가 함께 가드릴게요. 저는 자신감 있게 그를 안내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인 관람객은 제가 베푼 친절에 감동했고 저를 따라 안심하며 이동했어요. 알리스, 그런데 어쩜 그렇게 한국말을 잘해요? 학교에서 한국어학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한국어를 처음 배웠어요. 우리는 운영사무국으로 가는 동안 한국어로 대화를 나눴어요. 사실 제가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건 아주 작은 우연으로 시작했는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는데 특히 외국의 문화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는 외국 소설을 즐겨 읽곤 했어요. 어느 날 강의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작고 아담한 책방에 들르게 되었는데 문득 눈에 띄는 책이 하나 있었어요. 표지에는 중국말처럼 생긴 글씨로 제목이 적혀 있었고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한국 문학 선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기대 없이 책을 집어들었는데요. 한국 문학이라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는데 어떤 내용일까? 하는 호기심에 그 책을 구매했죠. 그날 저녁 침대에 누워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첫 장부터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정서와 문화가 묻어나는 이야기는 저에게 무척 신선하게 다가왔고 낯설고도 친숙한 느낌,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터넷을 통해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K-팝 음악도 찾아듣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점 한국 문화에 깊이 빠져들고 말았어요. 한국어를 시작으로 한국의 음악, 음식,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한국의 생활 방식까지 모든 것이 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제가 어떻게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는지 한국인 관람객에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인상적이네요. 한국을 좋아해줘서 고맙다고 한국인을 대표해서 인사하고 싶어요. 저는 서울에서 온 현수예요. 여름방학을 맞아서 파리올림픽이 열리는 프랑스로 여행을 오게 되었는데 오늘 이렇게 저를 도와주어서 정말 고마워요. 저는 현수와 운영사무국에 도착한 뒤에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서 새로 실물 티켓을 재발급받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영어가 서툰 현수를 위해 한국어와 프랑스어로 통역을 도와주었죠. 알리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더라면 이 중요한 순간을 놓칠 뻔했어요. 현수는 기뻐하면서 새로 받은 티켓을 소중히 챙겼어요. 저 역시도 방긋 웃는 현수의 얼굴을 보면서 제가 한 일에 대해 뿌듯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현수를 행사장 입구까지 무사하게 데려다 주었고 현수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알리스, 그런데 아까 보니 삼성 핸드폰을 사용하네요. 삼성은 한국 핸드폰이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삼성이 한국 회사였다니. 저는 지금까지 삼성이 일본 회사인 줄로만 알았거든요. 삼성 핸드폰이 사진도 잘 나오고 게임할 때도 전혀 버벅거리지 않아서 역시 일본 기술은 대단하다고 감탄하면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누구나 알다시피 일본의 기술이 좋아서 당연히 삼성이 일본 제품일 거라 생각했죠. 한국이 전자제품을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한편으로는 한국이 드라마나 음악과 같은 문화에만 강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술력도 뛰어난 나라라는 것을 새로 알게 되어서 기뻤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현수에게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다며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어서 고맙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다시 제가 맡은 구역으로 돌아가 관람객들의 안내를 도왔어요. 얼추 관람객들이 모두 장내로 입장을 마치면서 관람객 질서 유지를 위해 저도 장내로 들어갔어요. 운명의 장난인지 제가 맡게 된 구역에는 한국인 관람객 무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조금 전에 만났던 현수가 있었어요. 다시 한국어를 써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아서 내심 기뻤어요. 행사가 시작되고 관중석에서는 박수와 함성이 쏟아져 나왔죠. 파리올림픽이라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이 순간이 마치 파티처럼 느껴졌어요.
관중석에서는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고자 사진으로 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 중에서도 한국인 관람객 무리가 밝은 미소를 띠며 셀카봉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이들은 파리에서의 마지막 밤을 기념하기 위해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셀카봉에 스마트폰을 연결해 관중석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모습은 그들의 행복한 순간을 잘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그들 바로 뒤에 앉아있던 일본인 관광객 무리가 불편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어요. 셀카봉이 그들의 시야를 가리고 자꾸 머리 위로 움직이는 것이 신경 쓰였던 거죠. 게다가 셀카봉으로 찍는 카메라 화면에 자신들의 모습도 같이 찍히는 것이 언짢았던 것 같았어요. 일본인 관광객 중 한 명이 참다 못해 한국인 관광객에게 다가가 불편한 마음을 전달하기로 했어요. 그는 영어로 정중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셀카봉이 저희 시야를 가리고 있어서 폐회식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셀카봉을 좀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본인 관광객은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불편함이 묻어 있었어요. 한국인 관광객은 처음에 그의 요청을 듣고 약간 당황했지만 곧 이해하고 셀카봉을 내려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던 다른 한국인 관람객 중 한 명이 나서며 우리가 사진 찍는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잠깐 사진 좀 찍자고요. 라고 반박했어요. 그는 셀카봉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그는 이에 따라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이 상황을 본 다른 일본인 관광객들도 동조하며 불편함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공공장소에서 셀카봉을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하는 건 위험할 수도 있어요. 폐회식 중에 주의를 좀 더 기울여 주세요. 그들의 요청은 분명 일리가 있었지만 한국인 관광객들은 자신들이 억울하게 지적받는다고 느꼈어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 채 대화는 점점 감정적으로 변해갔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자신들이 즐거운 순간을 방해받고 있다고 생각했고 일본인 관광객들은 자신들의 축제 관람이 방해받고 있다고 생각했죠. 두 무리 사이의 긴장은 점점 고조되었고 주변의 다른 관람객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며 점점 더 긴장하게 되었어요. 그 꽂은 삼성폰으로 잘도 찍으시겠다. 한 일본인 관람객이 비아냥거렸어요. 뭐라고? 우리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스마트폰 잘 만든다고. 한국인 관람객도 지지 않을세라 대꾸했죠. 저는 이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중재하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재빨리 두 무리 사이로 다가가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모두 진정하세요. 여기는 모두가 함께 즐기는 자리입니다.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그러나 이미 감정이 격해진 두 무리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자 주변의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보안 요원들이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두 무리를 분리시키며 갈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했지만 이미 양측의 감정은 상처받은 상태였어요. 평화롭게 끝나야 할 폐회식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했죠. 저는 두 무리의 긴장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양측을 각각 따로 앉히고 한국인 관람객과 일본인 관람객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시키려 했죠. 한국인 관람객들에게는 폐회식은 모두가 함께 즐기는 행사이니만큼 잠시 셀카봉을 내려주시면 다른 분들도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권유했어요. 우리가 너무 흥분했던 것 같네요. 셀카봉을 내려서 문제를 해결하죠. 한국인 관람객이 말하며 셀카봉을 접었고 다른 사람들도 그의 행동을 따랐어요. 그들은 폐회식의 즐거운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 양보하기로 결심했죠. 그들의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모습에 마음이 놓였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뒤에 일어나고야 말았어요. 한국인 관람객 몇 명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본인 관람객이 그 자리에 앉아버린 것이었죠. 한국인 관람객이 돌아와 자신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불쾌해하며 여기 제 자리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나 일본인 관광객은 그 자리가 비어 있길래 당연히 자신이 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자리를 비켜주기를 주저했죠. 양측의 긴장은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왜 자꾸 우리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한국인 관광객이 격앙된 목소리로 따지자 일본인 관광객도 물러서지 않고 당신들이 자리를 비워두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우리는 그냥 빈자리에 앉은 것뿐입니다. 라고 맞섰어요.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자리 다툼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한국인 관광객 중 한 명이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가 왜 이런 상황에서 자꾸만 양보해야 하죠? 당신들은 과거에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었던 나라 아닌가요? 정말 양심이 없어도 유분수지. 나라를 빼앗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자리까지 뺏으려는 겁니까? 그의 말은 매우 감정적이었고 주변의 다른 한국인 관광객들도 그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이 나오자 분위기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었어요. 일본인 관광객들도 충격을 받은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곧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과거의 일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이 자리 문제를 그렇게 크게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미 감정이 고조된 상황에서 그들의 말은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 간의 적대감이 더 커지기만 할 뿐이었죠. 저는 상황이 폭발 직전임을 깨닫고 재빨리 두 그룹 사이로 뛰어들었어요. 저는 절박한 마음으로 두 무리에게 외쳤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싸우는 건 올림픽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이곳은 전 세계가 함께 모여 평화를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제발 지금 이 순간을 망치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이미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은 양측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솔직히 저도 이 상황을 빨리 중재하고 마무리해야 하는 입장이었지만 일본이 좀 너무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자리까지 뺏어안는 건 매너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저는 평화롭게 행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두 무리를 화해시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고 관중석의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일부는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하며 사건이 더욱 커지게 만들었죠. 그 순간 이 작은 불씨가 얼마나 큰 불로 번질 수 있는지 직감했어요. 저는 혼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보안요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보안요원들이 신속하게 개입해 양측을 분리시켰지만 이미 양측 모두에게 깊은 상처가 남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인 관람객들은 자신들의 역사적 고통이 이 자리에서 다시 떠오른 것에 분노했고 일본인 관람객들은 자신들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꼈어요. 양측은 결국 보안요원들의 안내로 별도의 장소로 이동해 사태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평화를 호소했어요. 과거는 되돌릴 수 없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잖아요. 여기서 갈등을 키우는 대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제 이야기를 들은 양측은 마침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한국인 관람객 중 한 명이 우리가 너무 격하게 반응했군요. 미안합니다. 라며 먼저 사과했고 일본인 관람객도 우리도 좀 더 조심했어야 했어요. 죄송합니다. 라며 화답했어요. 그렇게 양측은 서서히 감정을 가라앉히고 서로에게 악수를 건네며 폐회식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화해를 보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두 나라의 과거의 상처가 얼마나 깊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해와 대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평화를 기념하는 올림픽에서 비록 잠시 갈등이 있었지만 그들은 결국 현명한 방법으로 화해의 길을 찾았고 저는 그들이 보여준 용기와 성숙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양측의 화해가 이루어진 후 파리올림픽 폐회식은 마침내 평화롭고 감동적인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어요.
불꽃놀이가 끝나고 경기장은 차분한 여운을 남기며 사람들 사이에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변했죠. 한국인과 일본인 관광객들은 조금 어색하지만 서로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과거의 상처와 오해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겠지만 그들은 이 자리에서 작은 화해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이번 올림픽이 단순히 스포츠 경기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리고 제 자신이 중재에 나섰던 순간들을 돌아보며 자칫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었던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었던 것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순간 한국인 관람객 사이에 있던 현수가 제게 다가왔어요. 알리스, 조금 전에 한바탕 난동이 일어났을 때 당신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장면을 보았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큰 싸움을 벌였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제가 한 일은 아주 작은 것일 뿐이에요. 한국과 일본 관람객들이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때 일본인 관람객들도 저와 현수에게 다가와 사과와 감사를 전했어요. 아까 전엔 우리가 미안했어요. 우리는 과거에 너무 얽매여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래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자리에 모여서 올림픽 오륜기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어요. 오늘의 추억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자원봉사자로서의 임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번 올림픽을 통해 배운 것들을 되새겼어요. 다양한 문화와 역사가 공존하는 세계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그리고 앞으로도 사람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고 싶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SNS에 올림픽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며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 서로 다른 문화와 사람들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였어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갈등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순간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래요. 제가 올린 글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어요. 또한 제가 한 일이 작은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큰 의미를 남길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고 화합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어요. 그리고 그 첫걸음이 이번 파리올림픽 폐회식에서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죠. 그렇게 파리올림픽은 끝이 났지만 저와 한국인, 일본인 관람객들은 그날의 기억을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게 되었어요. 파리올림픽이 끝나고 며칠 후 제가 SNS에 올린 글에 달린 수많은 댓글과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메시지가 특히 눈에 띄었어요. 바로 그날 입장권을 잃어버려 공경에 처했다가 제 도움을 받았던 한국인 현수가 보낸 것이었죠. 그는 저의 따뜻한 도움 덕분에 폐막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를 표했어요. 그리고 파리에서의 마지막 날 저를 만나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제안도 함께 남겼죠. 저는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현수와 대화하며 한국 문화에 대해 더욱 알고 싶었고 그날의 사건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우리는 파리 시내의 한 한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유난히 날이 맑고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오는 날이었죠. 우리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재회했어요. 식당은 파리의 한적한 거리에 위치한 작고 아늑한 곳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김치의 향과 불고기를 구울 때 나는 고소한 냄새가 저를 반겼어요. 한국어 강의를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식에 대한 호기심이 많이 생겼었는데 아쉽게도 아직 한 번도 한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기에 오늘 만남이 더욱 기대되었거든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한국 음식을 생전 처음 맛보게 되어 이국적인 냄새에 살짝 긴장했지만 이내 마음이 놓였어요.
불고기를 꼭 드셔보셔야 해요. 한국에서 아주 인기 있는 음식이거든요. 라고 현수가 강력하게 추천해 주었거든요. 불고기가 테이블에 올라오자 현수는 친절하게 불고기를 구워주며 먹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어요. 이렇게 상추에 고기를 올리고 마늘과 쌈장을 곁들여 한 입에 드시면 돼요. 저는 현수의 설명을 따라서 한 입 크게 먹어보았어요. 불고기의 부드럽고 풍부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자 그 맛에 소름이 돋고 감탄사가 연달아서 나왔어요. 우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왜 이제야 알게 됐을까요? 정말 맛있어요. 우리는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현수가 하고 많은 유럽 국가들 중에서 프랑스를 선택해서 오게 된 이유, 올림픽에서의 경험, 그리고 한국의 문화와 일본과 엮인 역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어요. 특히 그날 폐회식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 언급하며 솔직한 생각을 털어놓았어요. 그날은 정말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사실 일본과의 역사적인 갈등이 아직도 많은 한국인들에게 깊이 남아있거든요. 하지만 당신 덕분에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어요. 현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하자 저 역시도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저도 그날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이런 감정들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날 모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현수는 제가 자신들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애썼던 점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더 많아진다면 우리 세계는 더 나아질 거예요. 현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맛있는 불고기를 먹으며 나눈 현수와의 대화를 통해 한국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역사적 갈등을 넘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어요. 그날의 식사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문화와 감정을 교류하며 진정한 이해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죠. 식사가 끝난 후 현수는 제게 포장된 작은 선물을 건네며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어요. 이건 한국에서 가져온 전통적인 선물이에요. 파리에서 저를 도와주신 것에 대한 작은 감사의 표시예요. 현수가 제게 준 선물은 한국의 전통 문양이 그려진 부채였어요. 저는 그 선물을 받고 진심으로 감동했어요. 앞으로 매 여름마다 한국의 부채를 사용하면서 이번 여름을 추억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파리의 거리를 걸으며 현수와 나눈 대화를 곱씹었어요. 앞으로도 다양한 사람들과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도 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기회가 된다면 한국을 방문해 그들이 말한 아름다운 나라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꿈도 품게 되었어요. 파리의 밤하늘은 여전히 밝았고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오늘의 경험을 통해 제 자신이 한층 더 성장했음을 느꼈어요. 저는 앞으로도 한국어 수업을 더 열심히 들으면서 한국 문화를 더욱 가깝게 느끼고 제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도 한국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알릴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더욱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박감동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